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예리입니다. 오늘은 제 언니이자 또 영어 선생님인 예리 선생님이 계셔서 두 다른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언니 찬스를 이용해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을 달렸는데 유튜브 댓글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다른 선생님께서 왜 미셸은 유튜브 댓글에 답변을 안 해? 라고 하셔가지고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림진팍이라는 분이 남겨주신 유튜브 댓글입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원서 읽기 할 때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봐야 하는지 아님 추론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먼저 예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저의 의견은 저는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저는 리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를 할 때 다독은 항상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신 게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그 책 안에 모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다 찾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그리고 책 하나를 끝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요런 소설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이제 그 학생 레벨에 좀 맞는 책을 골라서 요런 것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읽는 용으로 하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문이 짧고 독해책 그런 것들, 저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리딩 컴프리헨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들, 네, 그런 정확한 것들. 이해가 필요한 것들. 네, 그런 것들, 그거를 이제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야지 이제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리딩책 하나, 문제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단어도 이제 좀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성이 단어가 뭐 20개면 20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제 보통 예문이 나와 있죠. 그 단어가 포함이 돼 있는. 그래서 이 단어가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지문을 읽고, 그 대신 이 지문은 짧기 때문에 정말로 정독을 하고 이거를 파헤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가 제시되어져 있는 그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모르는 단어를 전부 다 형광펜이든 뭐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전을 다 찾아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정확도는 그냥 뭐 100%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고 틀린 게 있으면 이게 왜 틀렸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에 집중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작업을 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그냥 술술술 읽는 이런 소설책 같은 것들 따로. 그래서 저는 이제 리딩을 할 때도 리딩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쉽잖아요. 그냥 집에서 가까운 이제 영어 도서관에 방문을 하셔서 리딩 레벨 테스트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리딩 레벨이 뭐 4점 몇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 아이에 딱 맞는 레벨의 책과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낮은 책, 아이가 조금 더 쉽고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책, 요거 세 개를 또 병행을 해 가면서 읽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독해책은 해석을 하고 읽고 원서책은 해석을 안 하고 읽는다. 그다음에 이제 추론해서 읽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추론을 하는 그 능력도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어- 시험을 보거나 그렇죠. 혼자서 뭔가를 할 때 단어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단어를 꼭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원서를 읽을 때 되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데 근데 뭔가 좀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다. 이 단어가 뭔가 핵심 키포인트, 그러니까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리고 내가 이 단어를 찾고 뜻을 이해를 함으로써 내가 이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단어들은 뭐 그냥 읽다가 조금 찾아서 다시 읽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하나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만약에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 10개씩만 있다고 해도 이 많은 거를 어떻게 그걸 다 읽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페이지 읽고 이제 지치겠죠. 그렇죠. 지치죠. 네.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책을 안 읽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딩 레벨도 조금 쉬운 거랑 좀 어려운 거랑 그냥 딱 맞는 거 레벨을 병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지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쉽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좀 재미를 느끼는 그런 책들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병행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독해 문제는 옆에 컴프레hen션 퀘스천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컴프레hen션 퀘스천의 종류가 있잖아요. 주제 찾기라던가 뭐 세부사항 물어보기, 그 다음에 추론 문제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 뭐 문법 문제도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풀려면 얘를 대충 눈으로 읽거나 유추해서 풀면 그 문제를 맞추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해 유형을 풀 때는 그렇게 직독직해 하면서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푸는 게 맞는데, 그런 교재를 풀 때도 역시나 모르는 단어가 뭐 5개, 3개 내지는 5개 넘어가는 지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찾는 것도 힘들고 선생님이 찾아줄 때도 이 아이가 이제 하이라이트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형광펜으로 모르는 단어 하이라이트 하고 제가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을 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만 봐도 이 아이가 뭘 모르는구나,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보통 저학년 아이들은 대문자로 앞에 쓰여져 있는 것이 이제 고유명사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라던가 지명이라던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쳐놓으면 정말 그 형광펜 바닥이 돼서 과연 내가 얘한테 이 교재를 쓰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 3개 내지 5개, 어떤 책이든 그 리딩 레벨을 뭐 테스트를 받아도 좋고, 요새는 이제 인터넷도 많이 발달이 되어서 그 AR 레벨이라고 하나요? AR 레벨 테스트 같은 거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실 것 같은데, 쉽게 책을 펼쳤을 때 요 앞장, 요 한두 장 여기 펼쳤을 때 모르는 단어가 3개, 5개를 넘어가지 않는 책, 그게 본인의 레벨에 맞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픽션 교재인데 지금 제가 독해 교재로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아이가 하이라이트를 했고 제가 이렇게 단어를 써줬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난감한 것이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 스탈링스, 팔콘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새 종류의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캐나다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사실 이 단어들을 제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이걸 제가 알고 있는 거지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아요. 모든 새 종류를 알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걸 한국말로 알려줘도 애들이 그 새가 무슨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낮은 레벨의 책에도 모르는 단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몰라도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이 이름들을 알아야만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고, 이름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으면 딱히 그 이름이 누군지 몰라도 얘가 새라는 것만 알아도 이걸 나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서를 읽는 것은 pleasure, 저는 즐거움을 위해서 원서를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이에게 처음에는 이게 즐거움이 아니지만 즐겁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가 원서 읽게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뭐 영어를 잘하게 함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런 원서 책들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이것이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그걸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플레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서 읽기를 할 때는 조금 유치하고 조금 내용이 쉽더라도 내가
찾지 않아도 읽을 만한 책을 고르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고, 책을 읽을 때 찾지 않고 읽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원서를 읽어서 내가 숙제를 할 거다, 에세이를 쓸 거다, 뭐 어디 스피치를 할 거다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저희가 한국말 책 읽을 때도, 저는 사실 진짜 숙제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책 같은 경우는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그럼 제목과 목차만 쭉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그걸로도 저는 숙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막 깊게 읽는다고 해서, 물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 질문을 주신 분이나 그 분의 자녀분, 또 이걸 가르치는 학생들을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도 일단 그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깊이 있게 읽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깊이 있게 읽어서 자기가 얻어가는 것에 어떤 효과를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의 의지가, 이 책이 너무 재밌고 내가 2번, 3번 읽으니까 내 삶에도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어떤 경험이, 내가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맞다, 그 책에 나왔던 그 사람, 뭐 이런 거, 그걸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생기면, 이제 그 책을 2번, 3번 읽는 거에 하이라이터 쳐가면서 막 내가 옆에다 내 생각을 적어가면서까지의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원서는 그냥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와 예리 선생님의 답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고 또 그 경험, 그리고 예리 선생님은 심지어 도서관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책으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